고수들의 투자 비법. 잘 보이십니까? 자, 경기 선행 종합 지수입니다. 이게 뭐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HTS에서 지표 발표 같은 것들을 유심히 체크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막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비율, 그 다음에 건설 수주액, 그 다음에 재고 순환 지표, 소비자 기대 지수,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 그러니까 공장을 얼마나 많이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 다음에 재고가 그렇게 많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재고 순환이 어떻냐. 그 다음에 건설사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집을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설 수주액을 봅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 비율. 자, 취업이 안 되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취업이 잘 돼야 되겠죠. 지금 그런 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뭐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우리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장단기 금리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GDP 성장률과 주식. 자, 경기 변동과 주가는 동행한다. 최대한 이거 좀 쉽게 이렇게 흠집 다 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는다고 적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키워드만 적어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적었습니다. 경기가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건 적어나 마나한 얘기인데 또 적어놨네, 그죠? 그 다음에 경기 하락하면은 주가도 하락한다. 그러니까 경기는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지금이 후퇴기냐, 지금이 침체기냐, 지금 후퇴기 아니면 침체기인데, 후퇴기는 아직도 하방으로 더 남았다라는 얘기고, 침체기는 바닥 짚고 횡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복기는 바닥 짚고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화랑기는 골드존 위에 안착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화랑기다. 자,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개별 종목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우리 왜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데프콘 1 발령, 데프콘 2, 데프콘 3, 그렇게 해가지고 데프콘 3면 어떻고, 데프콘 2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경계태세입니다. 경계태세. 경계태세를, 진짜 실탄 갖고 나가느냐, 아니면 공포탄 갖고 나가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진짜로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GDP라는 게 있습니다. GDP, 국내 총 생산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게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액이다. 조금 어렵나요? 국내 총 생산량입니다. 그냥. GDP 성장률이 높다. 요거는, 경제도 좋고,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GDP 성장률이 향후 좋아질 것으로 전망.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한 얘기죠. GDP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상수지가 흑자면 주가는 상승한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의미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상승을 하게 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경상수지가 그거죠. 그냥 수출입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을 합니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을 하면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근데 물가가 상승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비중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됐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성장률은 따라가 주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GDP 성장률과 금리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금리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금리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높였죠. 높인다고 하죠. 그래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GDP 성장률은 못 따라갑니다. 수출도 자유롭지도 않고, 나라 간의 왕래도 여의치 않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기업 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회사를 살 때 실적을 봐야 된다. 그 최소한 3년치를 봐야 됩니다. 과거의 얘기죠. 과거의 얘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거의 3년치를 보는데 지금 만약에 3분기다. 그럼 4분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4분기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과거의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리서치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거를 보는데 만약에 작년에 100억을 했어요. 100억을 하고 올해 회사에서 10% 정도 성장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얘기들이 예를 들면 나옵니다. 예측 산출 이거 매출이나 그러니까 올해 이제 쭉 지나온 3분기까지 지나온 그런데 10%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억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110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가 20억, 20억, 2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에 얼마를 해야지 10% 성장률을 마침내 달성을 할까요? 60억 했으니까 4분기에 50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상은 50억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예측한 50억보다 더 많이 실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무슨 표현 씁니까? earning surprise라는 또 표현을 쓰죠. 와, 놀랍다. 야, 얘네들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거죠. 그죠? 일단은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차차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냥 모든 걸 다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갑니다. 금리는 제가 한 칸 띄워먹고 이걸 바로 가버렸네요. 자, 금리는 주가와 역행을 합니다. 자, 저금리일 때는 주가가 강세고요. 고금리일 때 주가가 약세입니다. 그러면은 3월 달에 25bp를 금리 인상을 예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죠. 만약 기업 입장에서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금융비용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재무구조 개선도 되고 기업의 가치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지면 일단은 빚 없는 기업은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매출이 오르고 뭐가 되고 뭐가 돼도 다 똑같은데도 은행에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재무구조는 안 좋아집니다. 그냥 유동비용이 그냥 이유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자 부담.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이자 부담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은 벌은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지 않고 복지에 쓰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빚 갚는 데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사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빚을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 오는 거죠. 계속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빚 갚는 데만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상상 그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우리도 아파트 막 집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뭐 이러면은 예전에 막 50만원 한 달에 50만원 내던 걸 뭐 55만원 56만원 막 이렇게 내게 되고 예상치 못했던 금액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통화량은 주가와 동행한다. 이거는 뭐 개인과 은행이 이제 풀어놓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제 뭐 금액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량은 주가와 동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금이 많으면 은행도 풀 수 있는 유동자금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누가 이제 뭐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 하락하겠죠.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막 이제 막 소비와 지출 그다음에 뭐 이런 생산성 막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톱니바퀴가 맞춰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하는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낮은 금리로 또 대출을 받아서 뭐 이것저것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많이 남으면 이 돈이 주식 뭐 하여튼 투자 쪽으로 부동산 막 이런 쪽으로 쫙 퍼져서 이제 그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은 주가와 역행하지만 동행하는 면도 있다는데 이거는 수출하는 회사이냐 수입하는 회사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지금 12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예전에 뭐 1000원 할 때는 1달러를 갖고 오기 위해서 1000원만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1200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뭐 1000원, 600원, 500원 이렇게 내려가면 500원만 있어도 1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1100원으로 1달러를 사왔는데 이제는 10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죠. 그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금액은 감소합니다. 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환율 1100원일 때 1100억 원이 들어오지만 1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1000억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얼핏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200원 환율이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야. 그러면은 1달러 사는데 1200원이나 돈이 필요하네. 지금 당장 내가 은행 가가지고 100달러를 살려면은 12만 원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내 친구는 환율이 1000원 할 때 100불을 사왔으니까 걔는 10만 원만 있었으면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1200원이나 12만 원이나 필요하네. 그냥 이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할 때는 무조건 다 달러로 계산합니다. 달러로. 그래서 수입할 때도 달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하나 수입을 하는데 계약할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이라 가지고 100달러에 이 물건을 내가 살 테니까 이제 나한테 좀 파세요 하고 이제 수입을 했어요. 근데 100달러를 주려고 은행 가가지고 100달러 주세요 하니까 옛날에는 10만원만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12만원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수입하는 사람은 손해겠죠. 근데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자, 내가 이거 너한테 100달러에 줄게. 가져갈래? 그러니까 가져갔어.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100달러를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바꾸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100달러 은행 돈 주면은 10만원 줬는데 지금은 12만원이나 주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환율은 주가와 역행하지만 동행하는 면도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업종이나 섹터군에 따라서 이게 수출 위주인가 수입 위주인가에 따라서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 어떤 기업은 좋고 어떤 기업은 나쁘고 뭐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그 환율이 뭐 떨어지고 높아지고에 따라서 무조건 다 좋은 거냐 무조건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경상수지 뭐 주가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뭐 PER, BPR 며칠 전에 뭐 교육 뭐 자료라고 살짝 나갔는데 좀 어려우셨죠? 그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헷갈립니다. 하다 보면. 저도 안 들여다보면, 가끔, 뭐, ROE, 이렇게 뭐, PER, 이게 서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짚어가는 걸로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